일장 귀환의 그림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윤의 볼을 스쳤다. 청나라에서의 7년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니, 악몽이었다. 인질로 끌려가던 그날의 절망감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한양 성문이 멀리 보였다. 서윤은 말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고향의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만큼 약하지 않았다. 궁궐로 향하는 길목에서 말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조용히 하십시오. 들키면 곤란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3명의 남자가 검은 상자 하나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것만 궁 안에 들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말 이걸로 되겠소? 걱정 마십시오. 계획은 완벽합니다. 상자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자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서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으로 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마음은 무너졌다. 대문에는 몰락을 알리는 봉인이 붙어 있었다.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집안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누나가 돌아오셨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윤은 돌아봤다. 오빠 도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있었다. 오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강자 편에 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빠도 변해버린 것이었다. 이장 몰락한 집안. 서윤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가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다. 누나, 술 한잔 하시죠. 오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도윤은 술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쓴웃음이 떠올랐다. 누나는 7년 동안 청나라에 있어서 모르실 겁니다. 조선이 얼마나 변했는지 말이에요. 서윤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다. 한때 자상했던 오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좌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좌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가 권력에 굴복한 것이었다. 오빠, 그게 정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야? 누나, 이제 이상은 사치입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김좌현님을 뵙게 될 겁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문이 닫히며 서윤은 혼자 남겨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마저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윤은 창 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처량하기만 했다. 기억 속의 오빠는 언제나 서윤을 보호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빠는 없었다. 권력 앞에 굴복한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었다. 3장 첫 번째 피. 제물포포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윤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진다더군.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병에 걸린다던데. 물린 자국이 있다던가. 서윤의 귀가 쫑긋 서졌다. 며칠 전 본 검은 상자가 생각났다.
해가 질 무렵이었다. 서유는 포구 근처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서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서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칼을 든 무사 하나가 나타났다. 괴물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무사가 앞으로 나서며 칼을 휘둘렀다. 괴물의 머리가 날아갔다. 검은 피가 바닥에 흩어졌다. 괜찮습니까? 무사가 서윤을 돌아봤다. 서윤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윤세찬이었다. 세찬. 서윤 양. 둘은 잠시 말없이 바라봤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약혼했던 시절의 달콤함과 정치적 이유로 깨어진 혼인의 아픔이. 이것들은 약귀입니다. 밤에만 나타나죠. 윤세찬이 괴물의 시체를 가리켰다. 물리면 감염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윤세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방금 본 괴물 때문이었을까?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서윤 양, 조심하세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윤세찬이 말했다. 고마워, 세찬아. 서윤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사장 궁궐의 어두운 속내. 서윤은 궁궐 안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김좌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오빠의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서윤 양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좌현은 겉보기에 점잖은 신하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눈에서 차가운 야망을 읽을 수 있었다. 청나라에서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십니까?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김좌현의 웃음이 소름 끼쳤다. 궁을 나온 후 서윤은 혼자 궁궐 뒷골목을 돌아다녔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한 창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며칠 전 본 검은 상자와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이것들은. 서윤은 상자 하나를 열어봤다.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 있었다. 피비린내와 함께 괴상한 냄새가 풍겼다. 그 사람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약귀에 물린 사람을. 서윤은 깨달았다. 김좌현이 의도적으로 약귀를 궁 안에 들여놓으려 한다는 것을.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오빠, 이게 뭐야?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군요.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오빠, 설마 이 일에 연루된 거야? 누나,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서윤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오빠가 정말로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거야? 필요한 희생입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도윤은 등을 돌렸다. 형제의 정은 이미 끊어진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서윤은 잠들 수 없었다. 계속 상자 안의 그 얼굴이 떠올랐다. 한때 사람이었을 그 존재가. 해시태그 오장피의 연회. 왕의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궁궐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불안했다. 김좌현의 계획이 오늘 실행될 것 같았다. 모든 대신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윤이 김좌현에게 보고했다.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연회가 한창일 때였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괴물이다. 약귀가 나타났다. 궁궐 곳곳에서 약귀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좌현이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었다. 전하, 피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왕도 야귀에게 물렸다. 왕의 얼굴이 점점 괴물처럼 변해갔다. 대신들은 서로를 밀쳐가며 도망쳤다. 충성이니 의린이 하는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다. 서윤양, 윤세찬이 나타났다. 칼을 든 몇 명의 무사들과 함께였다. 백성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되었다. 이리로 오십시오. 서윤은 궁녀들과 내시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뒤에서 야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어린 소년 무사 하나가 야귀에게 물렸다. 소년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다. 끝까지 함께 간다. 윤세찬이 소년을 부축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소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궁궐은 지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야귀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김좌현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누나를 찾았군요. 도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서윤을 보는 눈빛마저 적대적이었다. 오빠, 이런 일을 원했던 거야?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서윤은 절망했다.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해시태그 6장 핏빛 선택. 서윤과 도윤은 피로 물든 궁궐 마당에서 마주 섰다. 사방에서 야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도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한때 서윤을 아끼던 그 손에. 오빠,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야귀를 이용하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도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약한 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서윤도 칼을 뽑았다. 손이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아쉽군요, 누나. 도윤이 칼을 들어 올렸다. 서윤을 향한 사리가 느껴졌다. 둘의 칼이 부딪혔다. 쇳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남매는 이제 없었다. 누나는 언제나 너무 순진했어요. 도윤의 칼이 서윤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러내렸다. 순진한 게 아니야. 인간다운 거야. 서윤은 반격했다. 도윤의 팔에 상처를 냈다. 인간다움이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도윤이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서윤은 뒤로 밀렸다. 오빠, 정말 이런 걸 원했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선택한 길입니다. 도윤의 칼끝이 서윤의 목을 향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때 윤세찬이 나타나 도윤의 공격을 막아냈다. 서윤 양, 괜찮습니까? 세찬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구원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도윤은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서윤을 바라봤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누나. 도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다. 해시태그 7장 최후의 사투. 인정전 앞에 야귀들이 몰려 있었다. 서윤과 윤세찬, 그리고 살아남은 무사들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모두 한 곳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윤세찬이 설명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형님, 저는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물린 소년 무사가 말했다.
얼굴이 이미 괴물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함께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 윤세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야귀가 됩니다. 형님들을 해칠 수 있어요. 소년의 눈에서 마지막 인간성이 빛났다.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소년이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정전을 향해 걸었다. 얘야. 서윤이 소리쳤다. 하지만 소년은 돌아보지 않았다. 불길이 치솟았다. 소년이 스스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었다. 야귀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 애송이가... 김좌현이 나타났다. 반쯤 야귀가 된 모습이었다. 괴력으로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뒤로 넘어졌다. 김좌현의 손톱이 서윤의 목을 향했다. 모든 계획을 망쳐놨군요. 김좌현의 입에서 침이 떨어졌다. 야귀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상을 바꿀 기회였는데. 그때 윤세찬이 뒤에서 김좌현을 붙잡았다. 지금이야. 서윤은 일어나 김좌현을 불길 쪽으로 밀어붙였다. 김좌현은 비명을 지르며 화염 속으로 떨어졌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좌현의 마지막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불길이 점점 커졌다. 야귀들이 하나둘 타 죽어갔다. 소년 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도, 친구도, 순수했던 마음도. 윤세찬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팔짱 새벽의 맹세. 동이 터왔다. 야귀들은 햇살과 함께 사라졌다. 궁궐은 폐허가 되었지만 악몽은 끝났다. 서윤은 살아남은 백성들과 함께 궁 밖으로 나왔다. 모두들 지친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세찬이 물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져 갔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 달라져 있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서윤 양. 윤세찬이 부르며 다가왔다. 세찬아, 고마웠어.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과거의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짜 미소였다. 며칠 후 서윤은 혼자 제물포 포구를 찾았다. 야귀들이 처음 나타난 곳이었다. 이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서윤은 수평선을 바라봤다. 저 너머에서 또 다른 위협이 올지도 몰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서윤의 다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포구에서는 상인들이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 있었어도. 아가씨, 물고기 사세요. 상인의 부름에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언젠가 다시 위험이 찾아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때는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이었다. 기다리고 있을게. 무엇이든. 서윤의 독백이 저녁 노을에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